국민의당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고성에 달걀까지 등장을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남 간 이유가 뭘까요? 이 안 대표 측근과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내부의 호남 세력과의 갈등은 이미 전 갈등 수준을 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난 6일날 평화개혁연대 천정배, 박지원, 정동영 의원들이 주최한 모임에서도 보면요, 거의 완전히 그 토론회 이전에 안 대표 물러나라, 뭐 탈당하라, 뭐 이런 예. 보통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도 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안철수 대표의 광주행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안고 갔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각이 또 지배적이었을 겁니다. 아마 만약에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안 가는 것도 안 대표로서는 대단히 또 정치적으로 뭔가 정말 회피하고 우회한다는 어떤 비판이나 이런 지적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긴 갔는데 이미 예견돼 왔던 거고요. 아까 말씀처럼. 예. 그리고 저기서 양쪽에서 다 박지원 대표는 또 안 대표 또 지지자에게 또 이제 계란세례도 받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당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계파 갈등 내지는 다양성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운면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깊다 예. 말씀을 하는 거고요. 예, 구 박사님은요. 뭐 불상사가 날 수 있다는 예상은 할 수 있었는데 예. 그걸 피하려고 만약에 그 안철수 대표가 호남행을 포기했다면 그 정치 말아야죠. 그렇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 호남 민심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부 일정을 조정한 적은 있지만 예.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한 번도 호남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파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저는 뭐 안철수 대표가 마땅히 가야 될 호남을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상황을 보면 전 두 가지 생각이 들던데요. 하나는 예. 통합이건 연대건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나 천정배 의원이나 예. 이런 호남 출신의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이 예. 나서서 당의 어려움을 호남민들한테 설명하고 지역구 구민들한테 설명하고 예. 이래서 연대 논의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해하고 좀 기다려달라고 했다면 저런 예. 상태까지 안 갔겠죠. 어떤 면에서는 좀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맞은 게 낫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무슨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어법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상황이 저 정도라면 왜 굳이 같은 당을 계속 할까? 저 정도라면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일밖에 남아있는 게 없을 텐데 예.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치 노선이 다르니 예. 함께 할 수 없어서 이제 따로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크게 뭐 무방할 것 같지 않은데 예. 저렇게 계속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골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봉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자, 내년 6월 지방선거인지 한 정말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12월까지 바른정당과 뭐 통합을 추진하고 공식화하겠다고 한 안철수 대표 구상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인 뭐 그 언론들의 보도 방향은 어떻습니까? 뭐 쉽지만은 않은 정도를 넘어서 약간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두 분 말씀하고 두 분 말씀 들어봐도 뭐 예. 이렇게 명확하게 느낄 수 있듯이 안철수 대표는 간신배, 배신자 이런 말까지 들었고 예. 또 박지원 전 대표는 계란, 뺨도 맞았고요.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데 특히 이제 국회 쟁점 처리 법안들도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이 아닌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좁아진다. 그런 분석도 좀 나오고요. 또 호남계는 상대적으로 몸값을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에게 지금 단기적으로 돌아가는 국면은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지금 국민의당뿐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정당까지 합쳐서 정말 제3당의 외연을 넓히고 그걸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전략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예. 그렇게 더 뭉치는 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게 그 원심력이 작용해서 약간 분리되는 방향의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 물론 예.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긴 합니다만 안 대표가 이런 주장, 통합 주장을 계속하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분당을 불러오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장 부장이 이제 이 주요 언론들의 보도 상황을 가지고 예. 당장은 안철수 대표한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전해 드렸는데 저는 좀 그 대목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 지금 이 39석
30석인가요? 30, 그렇죠. 30석이죠. 39석이죠. 이 국민의당의 당 지지율은 되게 한 5, 7 이 정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의석 숫자나 또는 당 지지율은, 그 당에 소속해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든 것이긴 하지만, 예. 역시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만든 게 제일 몫이 클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안철수 대표가 원외라서 조금 어려워질 거라든지 또는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좀 쫓길 거라든지 예. 하는 식의 그런 이 산술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정치 영역이 따로 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리고 안철수가 여전히 그 안철수의 깃발, 말하자면 새정치라는 깃발, 많이 좀 퇴색되긴 했지만 예. 그 깃발을 들고 있어서 그래도 국민들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점에서 저는 호남 지역 중진 의원들의 선택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어떤 전략적 행보와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라고 예.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 말씀에 하나 좀 첨언을 한다면요. 예. 안 대표가 있었기에 국민의당이 있고 지난 총선 때 그런 그렇죠. 괄목할 만한 이제 당세를 확장한 거였어요. 네. 그러나 지난 총선 때 20대 총선 작년도죠. 작년 4월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불과 1년 7, 8개월 후입니다만 너무 달라졌어요,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바닥인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국민의당이 있는 것도 안 대표고 지금의 국민의당의 위기도 역시 안 대표다라는 그런 아주 이중적인 역설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안 대표의 지금 현재의 행보는 이쪽 범진보 진영에서 뭔가 자신이 대표 주자로 나서기 어렵다라는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 대선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중도와 보수 진영을 통합하는 자신이 거기 구심점이 되겠다라는 그런 정책 판단 같은 게 있지 않았나라는 추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범보수 진영, 다시 말하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고 나중에 지금 자신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예. 광주에서 부인을 했죠. 저희 한국당과 통합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쪽 보수 중도 진영의 어떤 대표자로서 대선을 시작하는 이런 행보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든다는 제가 거예요. 네.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이 가능하지만 예. 호남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면 또 밑에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겠죠. 예,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도 안철수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탈당할 때 민주당의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에 반대해서 탈당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분당해서 독자적으로 당을 만든다면 모르겠는데 예. 지금 관측되듯이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당장 이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친문 패권주의에 반대해서 나왔는데 그게 해소됐으니까 들어갑니다라고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의 어떤 예.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게 전혀 보장이 또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명분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연대를 통해서 대선 승리라고 하는 그렇네요. 그 파지티브한 캠페인을 내걸고 있는데 비해서 예. 이걸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은 반대는 하지만 그럼 대안으로 뭘 제시하고 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안철수 대표가 대안이 뭔지 내놓고 토론합시다라고 압박을 해도 예. 별로 어떻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동시에 자,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따로, 국민의당이 또 이 악재가 덮쳤습니다. 예. 다 잘 아시겠지만 주말 사이에 박지원 최고위원이 좀 오래된 얘기지만 2008년 DJ 비자금 제보 사건으로 이 연루가 됐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장 존경하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는 정치인이 되도록 DJ 정신 계승에 앞장서고 후회 없는 제3의 길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큰 충격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이제 진실 규명되는 대로 엄중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당원권 정지시키고 최고위원 사퇴시키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의 그러한 제보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이 솔직하게 고백해 줄 것을 촉구하고. 네, 박주원 최고위원은 소설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또 주성영 전 의원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박주원 최고위원 안 대표와는 좀 가깝지 않나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입니까? 예, 안철수 대표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요. 예.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안산시가 굉장히 큰 시입니다. 예. 최근 인구 파악한 건 74만. 예. 구가 있을 정도로 큰 시에 시장까지 2006년에 시장까지 지내고 지금 제3당의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인데 한 10년 전쯤에 당시 한나라당에게 주성영 의원에게 예. DJ 비자금이라고 해서 증거까지 있다고 해서 한 100억 원을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거고. 예. 근데 그게 결국은 거짓으로 드러났었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경향신문 한 신문의 매체에서 보도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이 추가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이 말은 다 가짜라고 하는 박지원 최고위원의 얘기가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고. 예. 그렇다면 박지원 최고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당에서 역시 호남을 한 기반 주축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또 조금 입지가 어려워지는 그런 악재가 하나 생긴 거로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08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폭로한 DJ 비자금 제보 사건 100억 원이었죠. 네. 이후 대검 중수부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는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게 다시 불거진 겁니까? 저도 이거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지금 왜 이제 그런 겁니까? 몇 가지의 의문점은 좀 있어요. 예.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2006년도에 제보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주성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DJ 비자금 의혹 사건을 제기한 건 2008년입니다. 2008년 10월 국정감사였고 그 2년은 왜 이렇게 길었던 것인가라는 의문점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단지 지금 얘기는 그 진위 사실을 파악하려 했다라고 그러는데 뭐 진위를 파악하니 2년이나 걸렸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상하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쇠고기 파동 첫 번째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 위기였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 회장에 대한 세부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장 의혹을 제기해서 뭔가 정치적 국면을 전환하려 하는가 라는 함정 의심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예. 단정하고는 확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2008년도에 끝난 사실이고 그때 혐의 없음으로 돼가지고 주성영 의원이 이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 DJ 비자금 이건 없는 사실이다라고 됐는데 예. 지금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10년이 넘었죠. 경향신문에서 보도됐는데 예. 그 사이에 누가 이제 어떤 진실을 밝히겠다는 생각으로 제보했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등 측근들이 의심하는 것 같은데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현재 안 대표가 통합이나 이런 것들로 대단히 어려운데 오히려 그런 쪽에서 정책을 해석하는 음모론 같은 입장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의도는 누가 했는지는 뭐 당장 밝혀지지 않겠죠. 예. 그러나 그 결과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으로 좀 좁아지겠죠.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최고위원은 이것을 주성영 의원한테 제보할 당시에 한나라당 소속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무소속을 거쳐서 지금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됐다가 지금 사퇴했는데, 하자면 정치적으로 그 행보가 변화가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으로 이제 영입하는 과정에 안철수 대표가 이 검증 과정을 좀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 전 최고위원과 박지원 의원 간의 공방이 어떻게 진위가 결론이 나든 상관없이 이 사람을 정치권의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으로 만든 과정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의 정책 책임은 그것대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점과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사퇴시키겠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거 조금 더 넘어서서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갈등이 격화가 될지 아니면은 통합의 길을 걸을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야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일이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실시가 되는데 관전 포인트 그리고 여당 정부가 강하려면 사실 야당이 좀 똘똘하고 강해야 되는데 어떤 관전 포인트 또 뭐 누가 되는 게 건강한 그것까지 말씀하시긴 힘들겠죠. 현재로 봐서는 뭐 이제 예. 3파전이잖아요. 김성태, 한선교 의원 그리고 이제 홍문정 의원 이제 세 사람이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재밌는 게 김성태 의원은 이른바 친홍으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무성 의원하고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데 또 함진규 의원이 이제 러닝메이트 정책의장으로 예. 됐어요. 함진규 의원은 좀 친박적인 그렇죠. 성향이 굉장히 강한 예. 편이에요. 오히려 이제 친박적으로 좀 외연을 확장하려 하는 것 같고 한선교 의원은 또 러닝메이트가 이주영 의원입니다. 이주영 의원은 5선이에요. 5선이죠. 예. 예. 한선교 의원은 4선임에 반하여 이 부분도 한선교 의원이 아무튼 이 영남 지역 쪽에 그리고 이주영 의원이 개파색이 상대로 옅은 그렇죠. 인사니까 그래서 뭔가 중도 지역에 또 초선 의원들 지지를 확보하려 하는 것 같고 홍문종 의원이야 뭐 다 알려진 친박인데 이책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했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결선 투표가 있어요. 과반을 못 얻게 되면은.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친홍 대 비홍의 구도잖아요. 지금 친박중도 비홍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예. 그래서 만약에 2차 투표까지 가서 이 비홍이 만약에 단일화되는 효과를 노린다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여 강경 투쟁을 얘기하고 있는 김용태 의원 쪽이 조금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는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한국당에 지금 처해 있는 처지를 감안하면 예.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좀 친박이거나 이른바 친홍이 아닌 좀 중도적인 사람이 원내 지도부를 맡는 것이 좋겠다. 예. 그렇게 해서 개파 갈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파 통합으로 가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 1차에서 과반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있으니까. 네, 제가 예. 보기에는 이 3파전이 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그 1등과 2등이 갈 때 3등이 뭘 선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예.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지금 당 주류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당분간 대표를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한다고 보면 예. 홍준표 대표와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친홍계 원내대표로 가서 일사불란하게 갈 건지 예. 아니면 홍준표 대표의 견제를 좀 당 하냐. 지도력과 어느 정도 조금 차별화되는 그리고 약간의 견제가 가능한 예. 그런 조금 더 개파 색깔이 좀 연한 이런 쪽으로 원내대표를 선택할 것인가. 예. 전략적 선택으로 보면 후자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원내대표한테 걸려있는 이해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뭐 상임위 배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소신껏 투표하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줄서기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당 주류 쪽이 조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어느 쪽이 한국당 의원들의 선택이냐. 근데 저는 헌법기관이라고들 자꾸 그러니까 예. 정말 헌법기관에 걸맞게 좀 당당하게 예. 소신껏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원내대표 투표할 때입니다. 이게 결국에는요, 다 공개가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알게 일주일 있다, 너 내가 밥을 몇 번 사줬는데 나랑 찍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상임위 배정에 불이익 그럼요. 받고. 예. 그리고 예결이 또 안 넣어주고 뭐 여러 가지 정말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될지도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 영역이 따로 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리고 안철수가 여전히 그 안철수의 깃발, 말하자면 새정치라는 깃발, 많이 좀 퇴색되긴 했지만 예. 그 깃발을 들고 있어서 그래도 국민들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바라보고 측면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점에서 저는 호남 지역 중진 의원들의 선택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어떤 전략적 행보와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라고 예.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 말씀에 하나 좀 첨언을 한다면요. 예. 안 대표가 있었기에 국민의당이 있고 지난 총선 때 그런 그렇죠. 괄목할 만한 이제 당세를 확장한 거였어요. 네. 그러나 지난 총선 때 20대 총선 작년도죠. 작년 4월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불과 뭐 1년 7, 8개월 후입니다만 너무 달라졌어요,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뭐 바닥인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국민의당이 있는 것도 안 대표고 지금의 국민의당의 위기도 역시 안 대표다라는 그런 아주 이중적인 역설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안 대표의 지금 현재의 행보는 이쪽 범진보 진영에서 뭔가 자신이 대표 주자로 나서기 어렵다라는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 대선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중도와 보수 진영을 통합하는 자신이 거기 구심점이 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판단 같은 게 있지 않았나라는 추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저 정도라면 왜 굳이 같은 당을 계속 할까? 저 정도라면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일밖에 남아있는 게 없을 텐데 예.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치 노선이 다르니 예. 함께 할 수 없어서 이제 따로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크게 뭐 무방할 것 같지 않은데 예. 저렇게 계속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골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봉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자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제 한 정말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12월까지 바른정당과 뭐 통합을 추진하고 공식화하겠다고 한 안철수 대표 구상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인 뭐 그 언론들의 보도 방향은 어떻습니까? 뭐 쉽지만은 않은 정도를 넘어서 약간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두 분 말씀하고 두 분 말씀 들어봐도 뭐 예. 이렇게 명확하게 느낄 수 있듯이 안철수 대표는 간신배
배신자 이런 말까지 들었고 예. 또 박지원 전 대표는 계란 뺨도 맞았고요. 예.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데 특히 이제 국회 쟁점 처리 법안들도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이 아닌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좁아진다 그런 분석도 좀 나오고요. 또 호남계는 상대적으로 몸값을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에게 지금 단기적으로 돌아가는 국면은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지금 국민의당뿐 아니라 예, 고 박사님은요. 뭐 불상사가 날 수 있다는 예상은 할 수 있었는데 예. 그걸 피하려고 만약에 그 안철수 대표가 호남행을 포기했다면 그 정치 말아야죠. 그렇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 호남 민심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부 일정을 조정한 적은 있지만 예.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한 번도 호남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파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저는 뭐 안철수 대표가 마땅히 가야 될 호남을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상황을 보면 전 두 가지 생각이 들던데요. 하나는 예. 통합이건 연대건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나 천정배 의원이나 예. 이런 호남 출신의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이 예. 나서서 당의 어려움을 호남민들한테 설명하고 지역구 구민들한테 설명하고 예. 이래서 연대 논의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해하고 좀 기다려달라고 했다면 저런 예. 상태까지 안 갔겠죠. 어떤 면에서는 좀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맞은 게 낫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무슨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어법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상황 나아가서 다른 정당까지 합쳐서 정말 제3당의 외연을 넓히고 그걸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전략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예. 그렇게 더 뭉치는 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게 그 원심력이 작용해서 약간 분리되는 방향의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 물론 예.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긴 합니다만 안 대표가 이런 주장 통합 주장을 계속하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분당을 불러오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장 부장이 이제 이 주요 언론들의 보도 상황을 가지고 예. 당장은 안철수 대표한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전해 드렸는데 저는 좀 그 대목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 지금 이 39석인가요? 그렇죠. 39석이죠. 39석이죠. 이 국민의당의 그 뭐 당 지지율은 뭐 되게 뭐 한 5, 7 뭐 이 정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의석 숫자나 또는 당 지지율은 그 당에 소속해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든 것이긴 하지만 예. 역시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만든 게 제일 몫이 클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안철수 대표가 원외라서 조금 어려워질 거라든지 또는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좀 쫓길 거라든지 예. 하는 식의 그런 이 산술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국민의당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고성에 달걀까지 등장을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남 간 이유가 뭘까요? 이 안 대표 측근과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내부의 호남 세력과의 갈등은 이미 전 갈등 수준을 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난 6일날 평화개혁연대 천정배, 박지원, 정동영 의원들이 주최한 모임에서도 보면요. 거의 완전히 그 토론회 이전에 안 대표 물러나라 뭐 성토장이 탈당하라 뭐 이런 됐습니까? 예. 보통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도 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안철수 대표의 광주행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안고 갔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각이 또 지배적이었을 겁니다. 아마 만약에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안 가는 것도 안 대표로서는 대단히 또 정치적으로 뭔가 정말 회피하고 우회한다는 어떤 비판이나 이런 지적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긴 갔는데 이미 예견돼 왔던 거고요. 아까 말씀처럼. 예. 그리고 저기서 양쪽에서 다 이제 박지원 대표는 또 안 대표 또 지지자에게 또 이제 계란세례도 받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당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개파 갈등 내지는 다양성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운면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뿌리 깊다.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